자, 베스트픽 산업 및 기업 분석입니다. 요즘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해답을 쥐고 있는 핵심 기술과 시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 전력망이 마주한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이 엄청난 전력, 우리 사회가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전기가 발전소에서부터 우리 눈앞의 스크린까지 어떻게 오는지 그 기본적인 여정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의 여정은 아주 간단하게 딱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 그리고 이 전기를 아주 멀리까지 보내는 송전, 마지막으로 우리 집, 공장, 사무실에 착착 나눠주는 배전, 바로 이 과정이죠. 그럼 그 두 번째 단계, 송전에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손실 없이 멀리 보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고전압의 마법이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왜 전압을 높이는 게 핵심인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모든 비밀은 이 간단한 공식에서 출발합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양의 전력을 보낼 때 전압을 확 높이면 반대로 전류는 낮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전류를 물통을 나르는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물통을 2배로 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드니까 비틀거리면서 물을 4배나 더 많이 쏟게 되는 거예요. 전기도 똑같습니다. 전류가 강해질수록 손실되는 양이 그냥 2배, 3배가 아니라 그 제곱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보세요. 전압을 345kV에서 765kV로, 그러니까 2배 조금 넘게 높였을 뿐인데 전기가 이동하면서 사라지는 에너지 손실을 무려 80% 이상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그냥 개선이 아니라 거의 혁명적인 수준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효율만 높은 게 아니에요. 765kV 기술은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이 겪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 바로 이 땅 문제까지 한 방에 해결해 줍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단 하나의 765kV 송전선이 기존의 345kV 송전선 6개가 하던 일을 혼자서 다 해낸다는 사실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좁아터진 1차선 국도를 여기저기 6개나 찢는 대신에 그냥 시원하게 뻥 뚫린 6차선 고속도로 하나를 짓는 거예요. 송전탑을 세우는 데 필요한 땅 면적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런 엄청난 효율성은 이제 그냥 있으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닙니다. AI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765kV는 말 그대로 없으면 안 되는 유일한 해법이자 필수 인프라가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이건 뭐 상상 이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전력 회사인 AP 사례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 센터들이 앞으로 이만큼 전기를 쓰겠다고 계약한 양이 불과 3개월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제 전력회사가 직접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765kV 전력망이 깔려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최첨단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경제 개발의 핵심 요소가 된 거죠. 자,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물론 처음에 건설하는 비용은 더 들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총소유 비용, 즉 TCO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시다시피 1메가와트의 전력을 1마일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돈을 아끼는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 기술이 이렇게 좋은데 왜 모든 나라, 모든 기업이 이걸 만들지 않는 걸까요? 정답은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기술의 벽 때문입니다. 초고압 상태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전기장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건 정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또 무게가 400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변압기를 특수 제작한 운송 장비로 수백 킬로미터를 옮기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학 프로젝트입니다. 한마디로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시장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의 벽을 넘은 기업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1990년대 국산화부터 시작해 2000년대 세계 시장 진출, 그리고 현재 시장을 선도하기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기술 리더십을 쌓아왔습니다. 그 시장 지배력은 이 표 하나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미 전력망의 심장을 까는 대규모 계약들을 잇따라 따내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자, 이제 개별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서 이 기술이 한 나라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이 현실 앞에서 765kB로 업그레이드하는 건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미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 시점에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이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우리 미래 세대의 국가 기반 시설 안정성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적인 선행 투자라는 점입니다. 한 나라가 이처럼 압도적인 기술을 스스로의 힘으로 갖는다는 것, 즉 내재화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대한민국에게 765kV 기술의 내재화는 단순히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의 에너지 자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 그 자체를 지키는 핵심 중의 핵심 전략인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를 먹고 사는 하마예요, 하마. 이 폭발적인 수요 때문에 기존 전력망은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바로 이 병목 현상 때문에 AI를 제대로 뒷받침할 새로운 전력 인프라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골드러시에서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금을 캐는 사람? 아니죠. 바로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들, 다시 말해 전력 설비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잠깐 반짝하는 유행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섹터는 지금 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이른바 구조적인 재평가, 리레이팅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재평가라는 개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경기 좋으면 따라오르고 나쁘면 떨어지는 그런 산업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AI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인프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이 회사들의 가치를 아예 근본부터 다시 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섹터에 PR 30배에 40배씩이나 되는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냐고요? 그럴 만한 아주 강력한 무기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코리아 벨트 효과예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한국산 전력기기를 팍팍 써주면서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고요. 둘째, AI 때문에 초고압 변압기는 그냥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 됐습니다. 완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죠. 마지막으로 기술 표준이 바뀌면서 아예 새로운 시장이 통째로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효율을 확 끌어올리려고 800V 직류, 그러니까 DC 표준을 딱 선언해버렸어요. 이러니까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기존의 교류, AC 방식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LS 일렉트릭처럼 DC 기술에 미리 투자해온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거대한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한국의 대표 선수 4곳을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각 기업이 과연 어떤 독특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한눈에 딱 정리해 드릴게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압도적인 수익성을 자랑하는 수익성 챔피언이고요. 효성중공업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베테랑입니다. LS 일렉트릭은 미국 시장과 신규수를 파고드는 인사이더 같은 존재고, 마지막으로 일진정의는 폭발적인 생산량 증가를 노리는 생산의 강자라고 할 수 있죠. 각자의 캐릭터가 아주 명확하죠. 이제부터가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장을 이끄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가격, 프라이스의 P와 수량, 퀀티티의 Q입니다. 과연 2026년에 진짜 숨겨진 기회는 이 둘 중 어디에 있을까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P 성장 전략은요, 비싼 값에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건데 사실 시장은 이미 이 가치를 주기에 많이 반영했어요. 하지만 Q 성장, 그러니까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서 매출 자체를 키우는 전략의 잠재력은 아직 시장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2026년의 기회가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P와 Q라는 관점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매겨보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1위는 단연 일진 전기입니다. 왜냐?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않는 엄청난 수량, Q, 성장이 바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거든요.
그 잠재력이 지금 가장 크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투자 플레이북을 드릴게요. 2026년을 내다볼 때 우리가 뭘 체크해야 하는지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PWAQ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두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1위로 꼽은 일진정의와 4위인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일진정의는 일단 공장부터 크게 지어서 물량으로 승부하는 전형적인 Q 전략의 대표주자예요. 반면에 HD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최고의 기술력으로 최고의 가격을 받는 P 전략의 끝판왕이죠. 투자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두 회사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결정적인 경쟁 우위를 가졌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멘스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제품 하나 만드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리고 심지어 공장 가동마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1년 반이면 납품이 가능합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곧 시장 점유율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쟁사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한국 기업의 안정성이 더 빛나죠. 지멘스는 공장 가동이 늦어지고 있고 히타치는 스웨덴이나 인도 같은 해외 생산에 의존해서 공급이 좀 불안정해요. 반면에 우리 기업들은 엘라베마, 멤피스 같은 미국 현지에 떡하니 생산 기지를 두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26년 예상 수익성을 한번 볼까요? HD 현대일렉트릭의 26.5%. 이거 정말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근데 이미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성장하기는 좀 힘들 수 있다는 기저효과 리스크가 있어요. 반면에 일진정의는 지금 9.4%지만 신규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익률이 가파르게 성장할 점재력이 있다는 점, 바로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AI 시대의 대동맥이 될 이 전력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시장이 이미 다 알아본 가격 피해의 안정성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직 시장이 발견하지 못한 수량, QE 폭발적인 성장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중요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자료는 단순 참고용이며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